이번 시간에는 조사보고서 관련 유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사위원의 자료 요청 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점, 두 번째로 조사보고서 초안이 작성된 경우에는 반드시 교부 요청을 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 세 번째로 계속기업 가치와 청산 가치를 비교 검토해야 된다는 점, 마지막으로 추정 자금 수지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된다는 점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사위원은 객관적이고 판사의 대리인으로서 채무자 회사의 영업 또 재무 상태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또 질문을 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조사위원이 요청하는 자료는 회사의 기업 가치 산정의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필요가 있고, 조사위원이 요청하는 자료의 기준일은 개시 결정일을 기준으로 맞춰서 작성 제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보고서의 초안이 작성된 경우에는 반드시 초안을 교부 요청해서 꼼꼼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초안 작성 단계까지 가기 전에 계속기업 가치라든지 회사 영속성 또 영업에 관한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계속해서 관리인 내지는 회사의 담당자와 조사위원 사이에 갈등이 있게 됩니다. 얼마든지 영업이 가능하고 또 회사가 영속할 수 있고 계속기업 가치가 높게 나올 수 있는데 왜 부정적으로 회사를 보시느냐라고 회사의 관리인이나 회사 담당자들은 어필을 하게 되고, 조사위원은 객관적인 합리적인 근거 자료를 달라고 또 요청을 하게 되고, 그래서 계속 갈등 또 조율 이런 과정이 행해지게 됩니다. 그때 포기하지 말고 의지를 가지고 대표자와 회사 관계자들, 관리인과 CRO를 포함한 관계자들이 협력하고 일심 단결을 해서 조사위원을 설득하고 자료를 준비하고 해서 계속기업 가치가 높게 나올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고통, 고민, 고뇌가 있게 됩니다. 계속기업 가치 및 청산가치 산정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조사위원에게 해당 사유를 문의하고 또 적극적으로 반론도 제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위원에게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야 되고, 또 그 자료로서 수주계약서라든지 영업 관련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하고 제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경험한 다양한 사례 중에 너무나도 재무적으로 또 영업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준비하고 설득하고 어필하고 해서 계속기업 가치를 좋게 받고 또 그로 인해서 인가결정을 받은 사례도 다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계속기업 가치와 청산가치를 비교 검토하는 문제입니다. 조사보고서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계속기업 가치와 청산가치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후 작성해야 할 회생계획안에서 채권 변제율을 결정하는 핵심이 바로 이 계속기업 가치입니다. 실행 가능한 내용으로 보수적인 입장에서 계속기업 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정 자금 수지의 적정성 검토입니다. 추정 자금 수지표는 향후 회사의 현금 흐름을 추정해서 작성되는 표인데, 이 현금 흐름을 가지고 결국 10년 동안 분할 변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추정 자금 수지표의 변제 가능 재원 금액이 회사가 달성 가능한 금액인지 너무 낮게 잡아서 채권 변제율을 또 지나치게 낮추는 것은 아닌지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확정된 조사보고서는 수정이 곤란하므로 제출 전에 조사위원과 충분한 협의 또 설득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자료 요청 시 적극적으로 협조할 문제, 그 다음에 또 초안을 교부 요청하고 검토해야 된다는 점, 그 다음에 계속기업 가치와 청산가치를 검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추정 자금 수지의 적정성도 검토를 함으로써 나중에 변제율 또 인가결정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관리인 조사보고서 관련 유의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